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구의 날에 가장 어울리는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조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고구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상.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는 예, 시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기후변화하고 연결을 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올해 지금 사과값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맞아요. 그 사과값이라는 게 작년에 봄 동상해를 입으면서 사과의 전체적인 그 생산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올해 미친 거고요. 또 그거 겨울철에 또 일조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과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딸기라든지 아니면 참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부분이 상당히 이런 기후변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재난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고구철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됐는데 농사를 하면은 이제 농작업이 들어가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농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끼임 사고라든지 전복 사고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난과 관련해서 농업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들은 단건으로 보면은 조금 규모가 작은 건에 미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같은 거는 굉장히 네. 광범위한 네. 그런 이제 재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농작물 생산이 줄어서 푸드플레이션이다 이런 예. 얘기까지 지금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해서는 농진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농촌진흥청은 주로 이제 농업 분야에 있는 연구, R&D를 하고 있고 또 기술 보급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하고 연결을 해서 네. 이 농업 부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또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후 변화의 그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 탄소 문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는 2018년부터 이미 시작을 됐고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과학적인 그런 부분의 연구였다면 2023년 작년부터는 이것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나눠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지형이나 그다음에 지도가 좀 바뀌겠죠. 뭐 예를 들면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가 예전에는 대구가 중심지였다면 그게 이제 이미 충주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강원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네. 주산지가. 그러면 이 연도별로 이게 주산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재배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작물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작목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작목을 심어도 되는 작목들이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지금 시험적으로 한 58개 작물 정도를 미리 시험 재배를 해보고 네. 요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지금 토양이나 이런 데에서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재난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러면은 재난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농업인들에게 그 재난 정보를 드리고 또 아니면 재난을 극복하려면 뭐 시설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재난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온실가스를 좀 우리 농업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음, 대응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네,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농가단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라는 예,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 기상청에서 주로 이제 지역별로 이 기상 정보를 보냅니다. 네. 그거는 보통 이 넓이가 5km, 5km, 그러니까 5km 곱하기 5km의 그 면적에 해당되는 그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실제로 농장 단위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30m 곱하기 30m로 굉장히 축소를 해서 네. 한 농장 안에 예를 들면 어떤 기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기온은 어떻게 되고 강수량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하나는 뭐 고온이 될 거다 아니면 저온이 될 거다 아니면은 가뭄이 될 거다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불 거다 이런 기상과 관련된 재해 경보를 같이 네. 농가 단위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5개 시군까지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110개 시군까지 올해 말 정도 되면은 그리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그런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도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인데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개발 중인 기술들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온실가스가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이제 배출되는 전체 양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중에 한 3.2%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축산 부분, 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제 논에서 나오는데 논 자체 내에서 땅에서 이제 배출되는 게 그 중에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농사의 행위를 하면서 나오는 게 절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주로 이 땅을 이렇게 갈면서 그 땅 속에 있었던 탄소가 이제 묻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나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 온실가스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축산 부분에서는 이제 소라든지 이런 트름을 할 때 그때 이제 메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방귀라든지 아니면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온실가스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논에서는 물을 좀 적게 돼서 낮게 돼 가지고 물을 좀 적게 쓰면은 가스 배출이 좀 줄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비료 같은 거를 좀 적게 주면 화학 비료 같은 걸 좀 적게 주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좀 적게 배출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논을 할 때 썰해질이라 그래가지고 소가 이렇게 끌고 아니면은 그 트랙터가 이렇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논을 가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가는 행위를 하면서 또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 이제 드론으로 직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을 대지 않고 직파를 하는 이런 그 농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축산 부분인데요. 축산은 아까 이제 메탄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소트름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분뇨에서 메탄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려면 네. 이 사료를 먹일 때 메탄이 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저메탄 사료를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사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료를 좀 메탄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저메탄 사료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축의 사육 기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총량을 좀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이제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한 2, 3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농작물 중에서도 과일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네. 그 당장에 지금 기후 변화 영향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향으로 사과 재배가 네.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지적도 해주셨고 그러면은 사과 먹고 싶은데 농진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재배 적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는 농장과 그다음에 새로운 농장을 우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네.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그런 그 사과의 재배 적지를 좀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사과가 빨갛게 익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빨갛게 익도록 하는 그런 품종을 새로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품종으로 아리수라든지 아니면 컬러풀 같은 그런 신품종을 이미 개발을 했고요. 와, 예. 아리수 컬러풀. 예.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사과가 꼭 빨간 것만이 아니고 노란색 사과도 있고 그렇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착색이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제 공급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봄동상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했는데 그 봄동상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기온이 급격하게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봄철에 사과꽃이 피는 기간에 사과한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기온이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이 공기를 좀 대류를 시켜가지고 네. 이 공기 순환을 통해서 좀 기온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방상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을 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통로에다가 온풍기 같은 걸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해를 조금 더 저감시키는 네.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이라 그러면 이제 또 병해충이 생각이 네. 나는데 네. 이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는 이제 병해충이라는 게 우리가 한테 이미 알려져 있는 병해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기상이변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병해충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냥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보통은 병해충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약제를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 품목의 숫자도 확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대응 체계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예찰을 많이 했습니다. 네. 미리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 근데 지금은 쌀뿐만이 아니고 원예 품목들 과수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채소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예 품목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상 징후를 빨리 파악을 해서 어떤 병해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앙에다가 지금 저희가 예찰단을 지금 만들어서 주요 주산지별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개 시군에 지금 돌고 있고, 그다음에 예찰하는 품목도 벼 하나에서 지금 채소 한 5개 정도, 그다음에 과수도 한 5개 정도 해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찰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도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AI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네. 화두잖아요. 그래서 네. 이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농업에는 접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 병충해 진단과 관련해서도 AI 활용이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가 제일 이제 답답한 거는 그 농장에서 어떤 병해충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병인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힘든 그렇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사진을 앱을 깔면 그 사진을 찍으시면은 이게 나와요. 어떤 병이나 아니면 해충인지 오. 그리고 요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앱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6월부터 저희가 시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제 농가가 그 사진만 찍으시면 바로 알 수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는 그게 거거든요. 또 데이터로 그러면 쌓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병의 징후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또 취할 쉽게 수가 할 수 있기 있고. 때문에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 화상병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선제 대응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그럼 어떤 대응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사과값이 올라간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도 과수화상병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화상병이라는 게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저희가 이 병의 징후가 생기면 그 과수를 빨리. 폐기를 해야 됩니다. 빨리 폐기를 해야 되고 농장을 폐기해야 하거나,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고요. 이게 크게 확산이 되면은 이제 그 사과 가격이라든지 과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대응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우리가 빨리 예찰을 해서 네.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겨울철부터 미리
사과가 뭐 꽃이 피기 전에 미리 겨울철에 이 궤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골문 상처 같은 것들이 나무에 징후가 나타나면 아 이건 화상병 징후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화상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먼저 사전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화상병이 보통 꽃이 피는 시기에 다른 나무로 많이 전이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세균병의 일종인데 그 세균이 활동하는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을 때 퍼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방제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 방제 시기를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농가에 필요한 약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발생 건수가 줄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완전히 퇴치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농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자,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볼 텐데요. 이제 그 농촌도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지적이 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일손이 부족해진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중요할 텐데 밭작물의 경우는 기계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금 뭐 농촌에 가보시면 아마 젊은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전국에 이제 농업을 하시는 농가 인구가 이제 100만 가구가 채 안 되거든요. 그 이제 인원수로 보면 한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려면 과거에 손으로 하거나 인력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더 이상 어렵다. 기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논농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계화율이 99%까지 가 있습니다. 99%요? 네, 그러니까 와.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재배하는 거, 그다음에 수확하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이 기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한 65% 정도의 수준. 그래서 요거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것이 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기계화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내후년 정도까지 한 77%까지는 끌어올릴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밭농사도 이제 논하고 비슷하게 다 이제 기계로 전환이 되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제 지능화를 시켜서 이제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주행 농기계가 수확도 하고 아니면은 또 트랙터 같은 것들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그 기술 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영농철의 농기계 사용 빈도가 이제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우려도 네.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그 농기계 사용할 때 그러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고 유형이랄까요? 그런 걸 좀 정리해 보면은 농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네.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농업이 이제 수작업에 의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근골격계 이제 질환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농기계 끼임 사고라든지 아니면 전복 사고라든지 또 아니면 농기계가 이제 그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에서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맞아요. 납니다. 네. 이제 기계별로 보면 경운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탈탈탈탈 네네. 가고 있는 가장 익숙한 그 경운기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예측기라 그래서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 그거 하면서 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터 순으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연간 농기계 사고가 한 1,000건 정도 네, 발생을 하고 1,000건. 있고 또 농기계 교통사고가 한 380건 정도 생기는데 문제는 농기계가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사망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차량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이게 사망사고율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네, 말씀이 되겠죠. 예. 네. 그러면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농업 농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그래서 설치된 어떤 조직 중에서 농업인 안전 전담 조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떤 조직인가요? 네. 그 작년에 저희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이 바뀌면서 농업인 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안전재해 예방 업무가 저희 농촌진흥청의 업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의 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안전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농업인에 대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 캠페인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 안전과 관련해서 자기가 농작업을 하기 전에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자가 리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리는 것,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들을 보급해 주는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노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보니까 최근에 이 IoT라고 하잖아요. 그 네. 사물 인터넷 이 네. 기술을 접목해서 농기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하셨더니 그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 보급 계획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기계는 뭐냐면 아까 도로 주행하면서 농기계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농기계가 도로를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한 300m 거리 내에서 농기계가 있다는 걸 미리 도로 주행판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앞에 농기계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겠죠. 오, 그러면서 사고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의 한 14개 마을 정도에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행 속도도 한 10% 이상 감속이 됐고요. 그다음 교통안전 체감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네.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향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이 됐으니까 그럼 이 시기에 특별히 좀 안전에 네.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정말 청장님으로서 당부를 좀 해주시죠. 네. 농업인 여러분께. 예. 영농철이 됐으므로 당연히 이제 농기계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업인들께서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지금 저희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어떤 부분들을 미리 주의하셔야 되는지 꼭 인지하시고 농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